자, 학생부 종합전형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많고 유튜브 내용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요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다수의 중복 검증으로 정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뽑은 사람들 진짜 잘하냐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뭐 정시나 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전공 적합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자기 진로로 가는 게 훨씬 더 높다라는 이제 연구가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이 친구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명, 다수의 평가자가 서로 다른 세특, 교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이 학생을 일관성 있게 우수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사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우수하다고 하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모델이에요. 자, 학생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추구해요? 어떤 진로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어떤 학과를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 학과 진로를 중심으로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교과 세특에서는 이제 교과별 개념 이해, 원리 탐구, 그 다음에 진로 연계, 그런 어떤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고, 창체 활동, 자율, 동아리, 진로에서 관련된 활동 진행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학년 끝날 때마다 종합 의견을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교내 수상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독서 활동과 교내 수상이 이제 평가 영역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관련된 책의 내용들이 이제 다 세특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로를 중심으로 생기부를 이렇게 구조화들을 한다면 이 친구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개발이 생기부 전체에서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써줬다는 거는 이 친구가 진짜 찐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온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또 이제 교과 전형에도 이제 서류 정성 평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요 내용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델은 이제 모든 전형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진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로가 왜 중요한지, 얼만큼 중요한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진로를 어느 정도로 손을 봤을 때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요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못해요. 왜냐면 똑같은 생기부를 가지고 현역 때, 그 다음에 재수할 때, 이렇게 해서 진로를 바꿔서 자기소개서로 이제 포장을 달리해서 이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고 2020 3학년도부터 이제 진로 희망사항 자체가 이제 생기부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이 진로의 중요성은 이 생기부의 기저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진로가 없으면 이제 어떤 예를 들어 과목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어떤 체계를 읽을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진로는 항상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2023학년도 전까지 진로희망 사항이 있고 이게 이제 학교별로 지역별로 격차가 생긴다 해서 그냥 없애버린 건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때는 이걸 신경 써서라도 쓰지만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뭐 우린 진로 역량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진로 만드는 거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응?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만 잘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제 합격생들 내용들을 보면 기저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우수하게 평가하고 실제 그런 학생들이 붙으니까 오히려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대다수의 학생들한테는 좀 이제 불리한 그런 불리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바로 이제 진로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자, 2022학년도 사례, 20학년도 사례, 18학년도 사례 이렇게 세 개씩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원래 이 친구 진로 보면은 수학교육 분야, 수학교사, 그 다음에 이렇게 진로가 또 커졌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학교사 사범대를 못 갈 것 같으니까 수학과로 설정을 하고 진로를 이제 넓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러면 원래는 이제 더 포괄적인 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류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히 일반고에서 이제 쓸 때 진로 희망 사유에 일반적인 계기를 많이 써요.
모든 걸 탐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 동영상 강의 듣는다. 뭐 부스 운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희망 사유만 요것만 이렇게 읽어도 아, 이 친구의 생기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이제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평가자한테 이 학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그리는 거죠. 이 친구 자체, 특히 이제 학생들은 자기 생기부 전체의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조망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중2 제몰이 못 깎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숱이 굉장히 이제 괜찮은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숱이 현역 때는 6장 불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재수 때 진로를 어떻게 다시 잡았냐?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용통계 전문가로 진로를 잡고 이제 볼게요. 수리적 역량과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을 살려서 응용통계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뭘 할 거냐? 통계 기법이나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빅데이터 연구를 할 거다. 어떤 분야에 금융, 교통, 의료, 제조, 교육 요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서 뭐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진로를 잡고 자기소개서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면접에서 그걸 얘기했더니만 인하대를 붙은 거예요. 뭐 신기하죠. 근데 이제 요런 게 붙은 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학교 전에 완전 불합격이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이 두 번째 사례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에서는 이 진로의 중요성이 이제 숫자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자, 동국대 행정학과에서 중앙대 경영학부로 갔다. 이거는 내신으로 따지면 9등급제에서 0.5에서 0.7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만으로도 그렇게 이제 대학교 극간이 바뀌는 거죠. 이 친구 마찬가지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다음에 복지 설계가 좀 더 구체화되긴 했어요. 좀 더 구체화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학과 합격을 했는데 이제 행정학과 요 대학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동국대 행정학과 들어가는데 더 높은 데 가고 싶다. 그래서 중앙대로 갈 건데 그럼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경영학부로 어떻게 연결을 못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인생애 경력 조언자로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봉사 경험과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을 살려서 노인 생애 경력 조언자가 되겠다. 실제 이런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 사회 발달 심리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어르신의 경력, 환경, 관계 등을 분석해서 노후 설계, 재무 관리, 직업 교육, 심리 상담 분야의 개인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아 통합을 통한 노년기 발달과 완수를 돕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진로를 잡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인적 자원 개발, 사회 발달 심리에 대한 걸 배우는, 그다음에 재무 관리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경영학과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춰서 이제 똑같은 생기부지만 이제 손을 못 대잖아요. 재수생이니까 똑같은 생기부지만 중앙대 경영학부로 한 단계 혹은 1.5단계 점프하는. 왜냐면 이제 중앙대를 이제 학교 명성이 되게 좋아졌고 이제 급가에 좀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 어떤 사람들은 서성한 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이 친구 사례는 그 이제 그 진로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국민대 영어 영문학과에서 숙명여대 경영학부로 갔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영학부가 대부분의 이제 어떤 영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이든 질적이든 사람이든 뭐 조직이든 뭐 생산이든 공정이든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재수생들 이제 이야기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역전 합격시키는 그런 걸로 좀 유명했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 그래서 진로를 보면 이제 영문학자, 영어교사 그래서 영어교사에서 또 이제 이렇게 퍼지죠. 인문사회학 번역가로 왜? 영어 사범대를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생각했다가 이제 인문사회학까지 넓혀버린 거예요. 그거 번역하겠다고. 그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계기만 이렇게 넣어주는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뭘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보니까 영어 잘하는 애인데 갑자기 마이스 산업 전문가가 나왔다. 마이스 산업 뭐예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비전. 이게 국제회의 전문가죠. 쉽게 말해서. 한번 볼게요. 국제 교류 경험과 리더십 역량을 살려서 마이스 산업 전문가가 되겠다. 컨벤션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이제 이런 게 이제 경영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요걸 토대로 항공, 숙박, 관광 분야의 다양한 인프라와 정보를 활용해서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등 세계인들의 다양한 니즈에 충족시키는 맞춤 프로그램 운영해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마이스 산업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요게 딱 200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구조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제미나이에 이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차차 알려드릴 건데